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마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전일 우리 코스피가 그랬듯 나흘 만에 반등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앞서 나온 중국의 수출 지표 개선 소식에 이어서 미국의 고용과 주택 관련 지표까지 호조세를 띠고 앞서도 사흘 연속 하락한 것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된 것도 모두 뉴욕 증시 다시 힘을 내는 데 도움이 된 요인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반등폭도 크진 않았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소폭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 지금은 하락세로 가닥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같이 좀 장중 반락하면서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1% 남짓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져서 조금 안 좋아 보이고요. 코스닥은 삼성전자가 괜찮은 코스피와는 달리 셀트리온의 부진으로 지수가 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수급도 조금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 앞서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각 현재 모두 다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잠깐 빨간불을 보여줬었고 코스닥은 조금 전부터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수급에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옵션 만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수급인데 외국인들 오늘까지 현물의 매도를 지속시키네요. 기관 역시 매도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뭐 선물과 현물 모두 다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연출시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그간 국내 시장에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일관을 하다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뭐 여전히 뭐 경기나 이런 부분은 개선되겠지만 가장 큰 이슈인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부분이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어떤 이 차익 매물들을 좀 쏟아내는 어떤 이슈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한 1940포인트 정도가 상단으로 좀 걸리면서 차익 매물들이 꾸준히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의 특징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이 상승폭이 분명히 제한돼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 특성이 역시나 대외 변수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도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대외 상황이 국내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 수급으로 굉장히 좀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순매도, 코스닥과 선물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이 뭐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관 역시도 하루하루 좀 수급에서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역시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들 역시도 좀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굉장히 좀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가려는 느낌들이 이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뭐 단기간 내에 방향성으로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분명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이 수급상에서의 변동성은 분명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상황은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이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의 특성상 코스피 쪽에서 수급의 어떤 변동성을 하루하루 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선물에서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물에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매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빼고는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분할 매수로 국내 시장을 좀 접근한다면 기회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그간 못 담았던 좀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과 기관의 개인들과 상반되는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개인들은 일단 최소한 여기에서 사면은 1,900 이상은 단기적으로 가겠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외국인 기관 개인 순으로 속내 한 줄로 표현해 주시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대외 상황을 좀 보면서 움직이자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외 상황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역시도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대외 상황을 좀 파악을 하면서 대외 상황의 어떤 시나리오 분석을 하면서 좀 국내 시장에 접근을 하려는 움직임들, 심리 상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중기적으로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들, 어떤 코멘트들이 달리면서 시장이 변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당장의 내일만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이 대외 상황들이 많이 나아지거나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은 일단 당분간은 좀 외국인의 심리 상태도 그럴 거고요. 수급상으로도 그럴 거고 전체 시장의 이 영향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하고 비슷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좋다 나쁘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해외 상황, 글로벌리한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이 상단을 돌파하고 재차 좀 상승으로 터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역시도 당분간은 좀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분할 매수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좀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시장이 좀 조정된 이후에 분할 매수를 계속 현물을 포트폴리오에 좀 채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과연 여기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서 시장의 반등을 이용해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왔다. 오히려 하단을 조금 더 열어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처럼 시장에 좀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개인처럼 최근에 어떤 분할 매수로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놓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만기 이후에 뭔가 방향성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오늘 금요일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중국 지표가 쏟아져서 그 이전에 관망세가 조금 짙은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뭐 이러한 방향성은 없지요. 전문가들은 일단 1,900을 가보려면은 IT 쪽에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쪽에서의 어떤 공방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과 반등을 좀 반복할 수 있는, 그만큼 이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미국 시장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그렇게 상단에 대한 큰 기대는 조금 버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전략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중국 역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가 특성상 중국 증시와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일단 전일의 이 무역 수지가 그래도
못지않게 나왔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예상치보다 수입 증가율도 물론 많이 예상치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흑자 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국의 무역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중국 쪽의 경기 개선이 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지표 발표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간다면 그래도 국내 시장에는 중국 시장이 조금은 어떤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어떤 본 토대를 좀 마련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사실 옵션 만기와 금리 결정 이후에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단에 대한 조금 더 여유폭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좀 가능했다면 그래도 좀 탄탄하게 지수가 좀 버틸 가능성이 컸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단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관심 업종으로는 대형주 중에서는 중국이 조금 뭐 안정적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은 아직까지도 그 유효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포트폴리오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최근 조정 장소에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중기적인 대비를 한다면은 운수장비 업종도 이 탑티어 두 번째 탑티어로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역시나 LED 제약바이오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LED와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오는 게 화장품 관련주들인데 중국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좀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실적이 아모레지도 살아났었고 오늘 또 코스맥스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들려줬죠. 화장품주 추가 관심 대상이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이었었는데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척 동자도 다하는 245대. 어제 딱 중국 지표 나올 때 터치하고 그 이후로는 시가 부근 정도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 역시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셨던 게 상당히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만기였으니까 전일 만기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는 위쪽 상단에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5대 이제 심리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제 어제 오버래핑이 하나가 좀 걸렸었고요. 0.3p 정도.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기관 쪽에서 풀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개연성들이 좀 없었죠.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도 압박 부분이 상당히 좀 축소가 빠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고점 인식이 좀 되었었고요. 또한 전전일에 발생이 됐었던 옵션 쪽에 가격 싸움이 붙었던 것이 해제가 풀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막아내는 형국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의미 없는 만기로 좀 돌아왔는데요. 결국 어제 승부수를 제대로 띄우신 분들은 최저점 부분에 붙여 잡으신 분들,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쪽이 싸기 때문에 매수를 잡고 그리고 또는 양매수 전략을 좀 쓰셨던 분들만이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지표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촉각을 좀 곤두세울 것으로 좀 보이고 있겠고요. 하지만 유럽과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도했었던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자체도 쉬어가는 템포들이 만들어지니까 막판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다라고 핑계대면 1시부터 스타트를 좀 빨리 했죠.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침에 오전장에서 찌글찌글하게 되면 양쪽이 원투가 나오게 되면 플레이 자체가 그 쇼타임이 먼저 생긴다라고 했던 것이 어제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하방으로 막판에 밀리면서 이제 풋옵션이 그나마 조금 245푼만 시세가 나는 정도였는데 내용상으로는 뭐 별거 없었다. 그래서 좀 잘 견뎌내셨고 현물 쪽에서나 선물 쪽에서 잘 견뎌내셨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달이 오늘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재미없다. 이제 추세가 나온다. 요번 파동에 무조건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 먼저 결론을 드리면 오늘은 물려 죽어도 손실이 나도 주쌤한테 항의를 하셔도 저점에서 매수 잡아야지 고점에서 매도 잡아서 나 저 고점 매도 이익 실현했어야 돼. 이런 생각 버리시고 저점 매수 잡으세요. 아시겠죠? 저점 매수 잡아야 답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선물 시장 들어갑니다. 자, 방향성을 일단 잃었다. 주도 주체가 부실로 출발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시장 계속 부러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도 자, 그 생각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냥 만기 끝나고 자기네들 기존 포지션 만드는 정도의 위로 슈팅 나가네요. 벌써부터 매수 잡으신 분들 일단 보시고요. 자, 매수로 즐기시는데 개인들의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기관계 금융투자 투신 쪽 매수 왜 들어올까요? 옵션 만기 잘 움직였죠. 자신들의 승부수가 좀 띄워졌습니다.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신규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청산성도 일부 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신규가 좀 들어오고요. 이제 포지션 만들어야겠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관망세로 매도 압박 부분만 주는 것이 다른 건 없다. 지금 보시면 속도론 쪽으로 보시면 선물 쪽에서 390억대, 400억대에서 순간적으로 150억대, 170억대까지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지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슈팅이 나가죠. 이거 자체를 해석을 못하면 수급 자체를 어설프게 해석을 할 거면 선물 매매 그냥 접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건 1초 1초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물려 죽어도 매수만 봐라 라고 계속해서 강력히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만 나홀로 매도 때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는 못 올라가는 정도. 이지 여기 의미를 확대 해석하시면 오늘 아무것도 못하신다. 앞으로 준비하는 추세들 해석도 못할 뿐더러 생방송도 이해조차를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면요. 영향력이 확대된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정도 강보합 정도를 유지시켜주고 있지만 나머지 화학, 정유, 철강 모두 다 쉬어가고 있죠. 그 부분의 영향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비차익 쪽에서 드라이브 자체를 매수로 좀 전환을 못 시키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질 못합니다. 자,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주범이 누구였다? 바로 기관 쪽이었다라는 거죠. 비차익 쪽에서 유발시키지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일부 정도 수익을 챙겨놨단 말이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 쪽의 누적 플레이도 매일매일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 종합에서 보이는 걸 갖고 하면 해석론이 틀려진다. 머릿속에 그림이 어제 몇 시 몇 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지를 기억을 못하시면 파생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해도 깨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요. 프로그램의 영향 확대되고 있지만 이 매도 우이긴 하지만 비차익이 들어올리는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면 이 부분에 개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매도로 일관되면서 확대가 나오면 이제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오늘 금요일날 전 늘 그러죠. 현 선물 모두 다 금요일날 웃는 게 좋다. 그래야 주말에 힐링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금요일날 올라가야지만 아주 좋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오늘 될 가능성이 좀 높게 타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가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론입니다. 저점 매수가 유리한 하루다. 물려 죽어도 매수다. 그러니까 싸게 사셔야겠죠. 자, 꼬리 자체를 잡으시는 게 일단은 답이 될 것 같겠고요.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시겠으면 빨리 저를 샘플러스를 통해서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치고 평생을 수익을 내면서 사실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부분에서는 개인들 수급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시장은 디커플링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개인 수가 무지하게 반대로 간다. 그만 좀 개인들 좀 털고 갔으면 하는데 무지하게 손실 발생됩니다. 어제 막판에 또 개인들 콜로 들어왔었죠. 그 부분에 반대로 좀 쏟아낸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적으로 조금 넓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30분 봉으로 좀 보겠는데요. 일단 자리점을 보면 245.30 정도만 일단은 열어두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좀 있고요. 어제 고점에 이제 거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243.25 자, 이게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력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분명히 강력한 지지력이 나오게 되면 잠시 뒤에 기술적으로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최하단 밴드는 241.14 정도로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보는데요. 하단 밴드 같은 경우는 오버랩이 걸렸을 때 이제 추가 이탈 부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아침 출발과 함께 못난이 뚱땡이가 나왔죠. 창백한 뚱땡이가 나오고 바로 뚱땡이가 이쁜 뚱땡이가 나왔어요. 그죠? 주쌤은 창백보다는 좀 이쁜 뚱땡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뚱땡이들이 나올 때마다 창백하고 나서 이쁜 뚱땡이들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가고 싶어요. 쉬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방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오늘 유리한 하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에 안착을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올라와 있죠. 내려왔을 때 243점, 이 공을 무조건 지킨다라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을 요즘은 조금 러프하게 좀 길게 잡으시는 것이 흔들리는 데에서 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주 동안 고생하고 만기주도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요. 단기간에는 현선물보다 동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좀 있는 상태고요. 그 뒤에 큰 추세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 추세에서는 이번에 승부수 반드시 띄우셔야 됩니다. 9월물에서는 동시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승부수가 하나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옵션 만기 리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기관 양 매도 보이는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는 1880선대 초반, 어제 종가보다 높지 않고요. 코스닥 역시도 기관의 매수가 개인과 함께 들어오고 있으나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역시 파란불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오르는 종목 있네요.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동가격 상승하면서 풍산 종목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상승 원인 그리고 대응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맥스 최근에 화장품주가 좋다라고 조금 전에 수급 분석해 주셨던 김근호 과장님도 짚어주셨었는데요. 코스맥스가 2분기 서프라이즈한 아주 좋은 호실적을 올리면서 어제 오늘 상승세가 괜찮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오늘 저희 시초가 공략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이미 한 6%대 상승도 장중에 이뤄냈었죠. 지금 결제 금액이 역대 최고치까지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좋은지 또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지 역시 풍산과 함께 가격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입니다. 실적 부진, 특별히 자회사 실적이 부진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주회사 LS가 오늘 3% 정도 갭 하락 이후에 지금 6%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200억대 파생 상품 손실봤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7% 가까운 급락세가 나오는데 전일에는 남북 경협주로 얽히면서 상한가에 안착했었던 종목이었죠. CJCGV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요. 근데 실적이 나왔죠. 근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으로 시장이 해석하는지 몰라도 낙폭이 거의 다 만회된 상태로 현재는 고압권까지 일단 낙폭을 다 만회를 해놓았습니다. 네, 먼저 업특징주 상승 원인 그리고 대응법 찾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계양지점 원상준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풍산 상승 원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풍산 오늘 좀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아침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미른 상태인데 금일 상승 원인으로는 동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돼서 올랐습니다. 이 동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세적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의 주력 제품인 신동의 경우에는 동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가격 상승 시 빠른 주가 회복이 가능합니다. 동사가 영위 중인 방위 산업 부분 경우에도 지금 2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동가격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 현재 풍산 같은 경우 25,100원의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25,000원 지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28,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24,500원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2%, 그리고 영업이익은 26%나 늘어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점은 중국 법인의 매출이 51%나 고성장을 했다는 점인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코스맥스와 경쟁할 만한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국 법인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2,1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52,000원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5만원 정도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수급도 살아있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전자결제 시장의 경우에 국내만 놓고 본다고 해도 시장 규모가 매년 100%씩 성장을 하는 고성장 산업입니다. 향후 1년 이상은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한 그런 테마군 중 하나가 이제 전자결제 관련 테마인데요. 그 많은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KG 이니시스는 이니페이 모바일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는데 7월달 거래 금액이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이죠. 1월 만에 1월보다 2배 이상 지금 증가를 하는 등 가시적인 실적 성장성이 다른 관련 결제주들에 비해서 매우 빠른 모습입니다.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보시고 매수가는 지금 19,000원 이하, 지금 18,800원 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8,000원으로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목 세 종목 들어봤는데 풍산과 조금 전에 이니시스는 손절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되 코스맥스는 추세가 좋으니까 여유 있는 손절가 오늘 5만 원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원상준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들어볼까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꽤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효성 덕분에 뭐 실적도 굉장히 전 부문에서 좋아졌다고 하고 한번 뉴스마켓 시간에서 추천 강하게 주셨었는데 수익 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LS는 효성과 상당히 대비되는 내용으로 급락이네요. 네,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는 소식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이 25% 정도 감소를 했고요. 추정치였던 뭐 15% 감소 수준을 크게 벗어나서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외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S가 6.24%, 4,500원 빠져서 67,600원인데요. 뭐 일단 오늘 수급을 잘 봐야겠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막판에 만약에 오늘 조정폭을 조금 이제 줄이면서 끝난다고 하면은 바닥을 좀 잡는 시도를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미 그동안의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그전부터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올해 최고가가 뭐 1월 달이긴 하지만 97,000원대에서 지금 67,000원, 3만 원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바닥 탈출 시도가 분명히 지속될 수 있다. 한 65,000원 선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그 정도 부분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대응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뭐 장기간 끌고 가는 어떤 투자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파생 상품 손실 약 한 208억 정도 손실을 봤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6.7% 빠진 6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남북 경협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지금 현재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어떤 뭐 직접적으로 남북 경협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이런 부분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지분을 24.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테마에 묶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에서 실무회담을 열자라는 북한 제의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수용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 테마들이 전일 급등을 했고 지금 현재는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6% 오르고 있지만은 엘리베이터는 이런 파생 상품 손실 소식 때문에 현재 지금 6.5%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어제 상승분을 오늘 다 이제 갭을 좀 하락적으로 좀 메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5일선 62,500원 정도 수준 그 이하까지 좀 빠졌었다. 62,200원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일 거래량 이상 되는 어떤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한 번 정도 더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남북 경협 실무 회담의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한번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절반 정도는 추가 상승 쪽에 한번 무게를 두고 한번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CJ CGV인데요. CJ CGV 2분기 실적 부진의 오전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방송 준비하는 과정 도중에 지금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2.36%까지 빠졌었습니다. 49,700원까지 빠졌었는데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전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54,000원에 이제 소폭 이제 하락폭이었었는데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질 때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그런 부분은 이제 CJ CGV 같은 경우에는 51,000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하라라고 이제 대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51,100원 뭐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되도록이면은 근데 이제 5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짧게 손절가는 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단기 트레이딩으로 51,000원 이하에서 매수, 5만 원 깨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보유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설국열차라던가 더 테러 라이브, 어쨌든 뭐 관람객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 계절적 성수기를 감안해서 가격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51,000원 밑에서 CJ CGV 잡는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했을 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51,000원 이하에서 단기 트레이딩 목표가는 55,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55,000원은 지난 6월달 고점 그리고 7월달 고점 부근대입니다. 54,500원에서 55,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어떤 이제 그 9월 달에도 또 새로운 영화들이 좀 흥행을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 기대되는 작품들이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그 두 개의 영화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할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됐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다운주 분석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2.7% 정도 상승이라고 하는데 예상치 2.8% 상승에 다소 못 미칩니다. 전월에 2.7% 정도 상승이었는데 결국 전월과 변함없는 물가 상승률이 CPI, 즉 소비자 물가 쪽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CPI 정도만 오늘 중국 지표 가운데 오전에 발표가 될 거고요. 나머지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은 오후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 전문가 모시고 지표 발표 결과 분석과 또 전일 지표 분석, 또 남아있는 지표 예상치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대하라고 조언 주신 것들 한때 정리해본 것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오늘 삼성전자가 신용등급 상향 S&P에 의해서 되면서 조금 다소 힘을 내어주고 있는데 때문에 어떤 코스피 기준 시장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황기섭 팀장님은요, 여기서 전일 나흘만에 소폭 반등하긴 했고 오늘 약간 더 눌리긴 하지만 1900포인트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지 회복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특별히 코스닥 분석 도와주셨는데 코스닥이 560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멈칫 돌파를 강하게 못 시킬 때는 개별주 위주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득구 대표님은 5주 만에 하락이 예상되는 코스피 주봉 차트 체크가 필요함과 동시에 종목별로 집중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김근호 과장님은 그래도 전일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양호한 것을 기반해 볼 때 철강이라든가 화학주들 계속해서 보고 LED 제약 바이오 뿐만 아니라 오늘 중국 관련한 화장품주까지도 관심도를 높여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예상을 하회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코스피의 하락폭이 다시 좀 깊어지면서 1880선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감 정도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1번하고 5번에 공감을 하고요. 네. 다시 힘내는 삼성전자 추가 하락은 제한적. 그다음에 5번에 이제 중국 관련, 저는 중국 관련이란 국한하기보다는 이제 원자재 관련 주식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특별히 원자재를 그럼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 방향으로, 좀 약세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어저께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좀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이것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뭐 유럽이나
유럽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증시는 가장 지금 좋은 가운데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좀 전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이제 원자재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좀 양호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간밤에 이 돈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던데 미국 쪽에서도 뭔가 이 종목별 등락을 보니까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뭐 철강 주식도 일단 어저께 보시면 USC 같은 게 5% 이상 뭐 관련된 뭐 세계 1위 철강 회사는 아르셀로미탈 뭐 이런 주식도 4% 이상 이렇게 철강 주식들이 일단 반응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그 원자재는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그룹폰이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티몬이나 그 쿠팡 이런 사이트 다들 아시라고 보이는데요. 그 관련된 그 그룹폰이 어저께 하루 동안에 21%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직접 관련된 주식은 없지만 관련된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뭐 오늘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전자결제 관련해서 뭐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 사이버결제 등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유의할 점은 코스닥의 최근에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실적이 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과 쇼크 나오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를 이미 지난 거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실적 발표일을 꼭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장 관심주로 원자재 관련주 가운데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전자결제주는 이미 좀 상승을 시작한 감이 있어서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식은 이제 풍산이라는 주식인데요. 이제 풍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동 그 구리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나라 원자재 관련 주식이고요. 최근에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특히 기관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5일선 이제 60일선 돌파 이후에 최근에 약간 눌림목을 준 이후에 60일선 위에 양호한 지지 흐름.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직 지수가 이렇게 크게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큰 폭의 상승은 하지 않지만 관련된 중소형 뭐 서원이라든지 이런 구리 관련 주식들은 5% 이상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풍산 역시 장중에 한 2%가량 상승을 보이다 지금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 보이고요. 목표는 지금 121선이 200일선 부분까지 한 29,0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지금 아까 말씀 21선이 있는 24,600원. 좀 지금 아직 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풍산 본의 아니게 더블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풍산 29,000원까지 본다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영겸 주식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어제 소폭 그냥 조정을 좀 받았었던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던 상해종합지수가 조금 전 문을 열었습니다. 0.5% 정도 추가적으로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2050선 정도는 되살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2052선 정도에서 소폭 상승하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표 발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대로 소비자 물가를 전해드렸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물가 관련 지표가 모두 나온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죠. 대신증권 성현주 연구원님 특별히 오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선 CPI 지수는 2.7%로 예상치 2.8%를 좀 소폭 하회를 했고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2.3%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 좀 소폭 하회한 이유는 그 비중 가중취약근 식품 가격이 5%로 전월 4.9%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번 물가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기 때문에 하반기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낮아졌다는 판단이고요. 이어서 오후에는 이제 7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치는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인데 언뜻 괄호 속에 있는 전달하고 수치가 좀 비슷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월 2.7%와 같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오늘 의외로 지표가 그냥 전월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좀 서프라이즈하고 고무적이었던 것은 전일 중국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7월 수출입 지표 예상보다 수출도 많이 늘었고 수입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국 그 7월 달에 통계국 PMI 지수가 우선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고 또 8일 날 발표된 7월 이제 수출입 지표도 예상치를 어느 정도 이제 상회했기 때문에 이제 실물 지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제 7월까지는 제조업 비수기고 또 재고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실물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은 8월 이후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입 지표가 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일본 쪽 그 수출이 감소한 반면에 유럽과 미국 쪽이 한 5%에서 10% 정도 증가를 했고 동남아시아도 13% 정도 증가를 한 부분들이 좀 해외 경기 회복에 따른 그 영향으로 수출은 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수입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위안화 절상 및 그리고 또 이제 내수 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고 특히 원유, 철강석, 천연 고무, 또 섬유, 제지, 업종 등의 증가율이 반등폭이 좀 컸다는 점에서 수입은 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점차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씻어내고 있는 중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3분기 쪽에는 재고 조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서 확실하게 뭔가 경기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3분기 또 4분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당장 향후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8월 내에 지켜봐야 될 지표가 더 있다면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네, 이제 유동성 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예. 10일에서 이제 15일 사이에 중국의 이제 신규 대출 증가액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치가 한 6,400억 위안으로 전월 8,000억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 7월달 평균치를 살펴보면 한 평균이 한 5천억 위안 정도로 이제 은행 반기 심사 이후에 7월에는 대부분 대출이 전월보다는 좀 감소하는 영향이 큽니다. 6월 중순에는 또 신용경색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비은행 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서 오히려 은행 대출은 좀 과거 평균보다는 이번 7월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월보다 감소를 하더라도 지표 발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남아있는 중국의 신규 대출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 라고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전일 중국의 7월달 수출입 지표 개선의 의미 짚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성현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의 차트민주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좀 재미는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잘들 들으셨죠? 지수에 대한 얘기 많은 얘기 지금까지 들으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바로 종목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추천드린 것까지 해서 빠르게 달성을 했는데요.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KPF가요, 고가 기준으로 해서요. 어제 고가인가요? 5% 정도 목표가 3%였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계속 가더라고요. 이렇게 잘 갈지 몰랐는데요. 역시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3%였는데 5.2%까지 목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자, 유진기업이 소폭 수익 중이고요. 캠시스가 마이너스권이고요. 그 다음에 코렌 역시나 좀 마이너스권이고 SFA가 한호가를 못 가가지고 목표가가 아직 미달이네요.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파라다이스 역시나 소폭 수익 중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인프라이어 수익 낮지만서도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인프라이어 지금 오늘도 소폭 오릅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실적 기대감 있으니까요. 홀딩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일단은 수익 실현 전 했지만서도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바로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좀 기대가 큽니다.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나아이를 가지고 나왔고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하이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나아이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전자결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알고 계실 테고, 하이셀은 뭡니까? 플렉서블 관련주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코나이를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모바일 결제주 또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나 다날이나 하여튼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서서히 눈에 띄고 있죠. 그 중심에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결제 관련한 모멘텀이 가장 그 중에서도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 고점 라인에서 딱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흐름인데 어느 정도 코나이가 한번 뚫고 올라가고 신고가 돌파를 할 수 있는 신고가 돌파형에 근접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자면요. 역시나 퍼펙트한 수급. 보이십니까? 지금 양매수가 며칠입니까? 양매수가 7일이에요. 7일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런 거 흔하지가 않거든요. 주가 흐름 자체도 꾸준하게 반등 주면서 상승해 줍니다. 이전에 막 고점 라인 갈 때, 이런 라인 갈 때 양매수 7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이거 기회입니다. 뚫고 올라갑니다. 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하이셀입니다. 자, 하이셀 정말 바닥 중에 바닥에 왔다. 정말 이 종목은요. 바닥 확인이 이제 완료됐구나. 제가 왜 바닥 확인 완료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까요?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모멘텀이요? 네, 여러분 저 9월 4일 날 갤럭시 노트 3와 함께 같이 발표할 갤럭시 기어 가칭입니다. 스마트폰 시계 같은데요. 좀 이 관련해서 플렉서블에 대한 이슈 자체가 한번 굉장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못 가더라도 61선, 121선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한 25,000원 이상까지는 튀어 올라갈 거라고 전 고점까지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한 달 남진 했지만서도 조만간에 뉴스 기사로 쏟아져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면서 주가 끌어올릴 겁니다. 아이컴포넌트 마찬가지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려볼까요? 코나이도 정말 좋고요. 하이셀도 정말 바닥권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약간 조금 멀리 볼게요. 이번에는요, 모멘텀을 좀 기다려보고, 지금 코나이 모멘텀이 이미 잠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이셀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이셀 역시나 마찬가지 좀 확대를 해볼까요?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저희는 3바닥, 3바닥이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닥권부터 해서 다시 한번 서서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가 2,345원입니다. 2,345원까지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 손절가 자체는 좀 더 짧게 잡아서요. 2,25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이셀 말씀드렸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지표 5개 가운데 2개 물가 지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별로 유동이 없습니다. 시초가 공략주였던 KG 이니시스 리뷰해보겠습니다. 곧바로 차트 보시겠는데요. 오늘 시가인 0.4% 정도 소폭 상승 18,100원에 공략하셨다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자결제주 아주 큰 관심을 받았죠. 장중이 6.69% 어제 종가보다 올라가면서 목표가 19,000원 돌파를 했고요.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표가 근처 18,750원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발빠르게 나셨을 것 같습니다. 강정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 KG 이니시스가 목표가를 달성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마치고요. 잠시 후 뉴스마켓 시간 내에서는 지금 따끈하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남북 경협 테마에 대한 실전 매매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잠시 뉴스마켓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